오늘 또 임채무 씨 관련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양지민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거예요.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어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임채무 씨가 4천만 원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건데요. 네. 이 씨가 그 놀이기구를 임대를 한 사람입니다. 근데 두리랜드에서 놀이기구를 그 임채무 씨가 임의로 철거를 했다.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4,127만 원을 배상하라라면서 소송을 했는데요. 네. 근데 1심과 2심에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. 즉 법원이 보기에는 임채무 씨에게 임채무 씨에게는 이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. 물론 그 사실관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. 뭐 수익 분배 가지고도 사실은 그 부분도 뭐 그 4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뭐 요인이 됐을 수도 있고요. 근데 네. 주요하게는 일단은 나의 동의 없이 놀이기구를 위치를 바꾸고 또 이미 철거했다라는 거고요. 임채무 씨는 그래도 이제 방어를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는 논리였는데요. 상대방이 사실은 놀이기구를 임대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. 그런 거를 사실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와 그리고 이동이 발생한 것이고 불가피했다. 나에게는 계약 위반의 책임이 없다라고 방어를 잘했습니다.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있는데 만약에 노후화되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.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임채무 씨와 이 씨 사이에 2011년 8월에 5년간 이제 임대 계약을 맺은 거죠. 네. 키즈라이더라는 그 놀이기구를 30대 정도를 거기 임채무 씨가 운영하는 놀이 동산에 이제 설치를 하고 수익금을 임채무 씨가 50% 가져가고 이 씨가 40% 가져가고 나머지 어떤 사람이 이제 10%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한 거죠. 이 씨는 수리기구를 그러면 정비하고 수리하고 이런 건 이 씨가 맡고 네. 전체적인 이 동산 자체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임채무 씨가 맡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가면서 좀 이 키즈라이더 놀이기구가 좀 뭐 고장도 나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임채무 씨로서는 어쨌든 뭐 중간에 고장 난 게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도 좀 이 흐름이 끊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빨리 저거 수리해달라 아마 요청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 씨가 잘 수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또 그러면서 그럼 철거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또 철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임채무 씨가 뭐 그것을 이제 요청이 안 드려지니까 네. 그걸 이제 임의로 다른 데로 좀 옮긴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아마 이렇게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 씨가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했던 건데 지난번 1심에서 패소했고 요번에 이제 2심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 씨가 패소를 한 거죠. 네.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굉장히 간단히 끝났거든요. 그 임대를 했는데 임대해준 사람이 뭐 그 빌려준 다음에 수리도 안 해주고 해가지고 몇 번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 안 해서 철거했을 뿐이다. 근데 2심에서 이제 그 이 씨가 어떤 주장을 들고 나왔냐면 처음에는 5년 동안 5번밖에 안 왔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실제는 100번 넘게 갔었다. 그리고 계약서상에 이거를 이제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임채무 씨가 하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심에서 약간 이게 뒤집히나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100몇 번 온 게 다 그걸 그 관리해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수금하러 왔을 뿐이었다.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거에 그 보수와 수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심에서도 임채무 씨가 이기면서 뭐 여기서 아마 이제 더 가도 의미가 없을 만큼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근데 저 두리랜드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저렇게 놀이기구를 크게 모아두는 게 쉽지 않은 건데. 그러니까 아예 하셔야겠었어요. 놀이동산을 만든 건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큰 대기업 같은 데서 운영하는 걸 물론 해외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동네에 조그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서커스처럼 왔다 가는 놀이기구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놀이동산을 개인이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임채무 씨가 해냈는데 네. 문제는 그래서 돈을 벌면 굉장히 연예인으로서 성공한 사업가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심할 때는 한 달에 4천만 원씩 적자가 나고 적자가? 흑자가 난 경우는 거의 없어 보여요. 왜냐하면 이 놀이동산의 또 하나 특징은 입장료가 없거든요. 아, 그래요? 입장료 없이 와가지고 놀이기구를 타게 되면 그 놀이기구 요금만 낼 수 있게 해놔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그 유지비만 받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또 서울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영업이 잘 안 되는데 임채무 씨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영업하다가 안 되면 또 몇 달 문을 닫고 또 다시 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또 오픈하고 지금은 사실은 거의 다 지금 철거를 하고 다시 또 공사 중에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뭐 역시나 수익성은 없어 보이지만 본인의 꿈을 위해 가지고 주위에서 바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좀 두리랜드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댓글 같은 거 보면 두리랜드 놀러 가신 분들은 대부분 임채무 씨를 직접 보고 왔답니다.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쁜 날이 아니면 실제 거기들 나가 계시고 실제 정말 운영도 하고 직접.
그러니까 본인이 뭐 청소도 하고 뭐 운영도 하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뭐 여기 놀이동산이라기보다는 임채무 씨 꿈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.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임채무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만들고 운영이 되는 거네요. 그러면. 아마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기가 뭐 성공하면 뭐 놀이동산을 하나 하고 싶다, 아니면 동물원을 갖고 싶다. 심지어 헐리우드 영화 중에는 어느 가족이 정말 동물원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도 있고, 근데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의 그냥 꿈인데 임채무 씨는 그 꿈을 이룬 것 같고, 좀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으로 행복하다. 네. 지금은 미세먼지나 눈비 때문에 실내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, 뭐 실내로 완공된 다음엔 또 둘이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